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남들은 그저 생각만 할 때 일을 실행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대학교 에타에는 대체 화장실에서 담배를 왜 피냐며 나도 이제 흡연실에서 똥 쌀 거임 이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누군가가 인증 좀 해달라고 했고 얼마 후 담배 피는 곳에 똥 싼 사람 어떤 사람이냐며 생각 좀 가지고 살라고 전해달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진짜로 흡연실에서 똥을 싼 건데요. 한 개발자 톡방에는 요즘 책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중이라며 3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기라고 쓰여있는 책을 3000m 상공에서 펼쳐놓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저 말 잘 듣죠?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면접을 봤는데 싸움 잘해요? 라는 질문을 받고 지지 않죠? 라고 대답하여 합격했는데 합격 후 팀장이랑 싸우고 퇴사를 했다고 하며 한 식당은 배민 리뷰에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내용이 올라왔었는데 사장님은 두 건 뒤집어 쓰고 하는데도 그렇다며 삭발하려고 한다고 하더니 정말로 집에서 삭발 완료했다며 이제 더 이상 머리카락 들어갈 일 없을 거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미친 실행력으로 진짜로 한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결혼식장에서 돈 받아낸 사람입니다. 올해 3월 개드립엔 결혼식장에서 못 받은 빚을 받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받아야 할 금액 중 590만 원을 6개월 이상 차일피일 미뤄서 못 받았고 결국 해당 식당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매장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돌려받는 대로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동업자와의 채무 관계로 불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쓴이 역시 이 59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물류회사에 본인 돈으로 입금한 후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데요. 그러던 중 빚쟁이가 결혼한다는 카톡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예식비 정산하고 축의금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니 이번 달 말에 입금하면 안 되겠냐는 답변을 받았고 그 말하고 10원 한 장 입금한 적 없다며 그날 예식장으로 가서 받겠다고 하니 웨딩홀과 시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돈 얘기 한마디도 안 할 테니 식 끝나고 예식비 정산하는 사무실 앞에 서 있을 테니까 현금이든 계좌 이체든 그날 끝내자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렇게 알더니 빼는구나 싶어서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동료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채권 추심 행위하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정말로 찾아보니까 혼인과 장례식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건 불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변호사에게 간단하게 전화 법률 상담을 받았더니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 말 그대로 깽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격하게 추심 행위를 할 때나 불법이지 사전에 축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상호가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있고 식장에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바로 결혼식장에 돈 받으러 간 결말과 후기 글이 올라오는데 결혼식장까지 178km라는 꽤나 먼 거리를 운전하여 갔고 톨비와 기름값 같은 건 사비로 들여 결혼식장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결혼식장은 하객 룩으로 입고 왔다고 하는데요. 신랑과 대면할 기회가 와서 바로 녹음 기능을 켜고 본인 소개를 하고는 식 끝나고 밑에서 뵙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정산이 이루어지는 예약실 앞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에게 전화가 와서는 주차장 쪽으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혹시나 친구들이 강목 들고 기다리진 않을까 고민하며 내려갔더니 신랑은 593만 원이라며 돈을 건네줬고 세 분이 10만 원이 모자라서 같이 엘베 타고 올라가서는 축의금 갖고 있던 지인에게 5만 원짜리 2장을 더 받고는 그렇게 593만 원을 만들어 차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피순댓국 먹고 만두 사서 집에 갈 거라고 하며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나오 혼다입니다. 나오는 일본의 여배우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델로 스카우트 되었을 때 가족들은 연예 활동을 반대했지만 계속 설득하여 2학년 때부터는 연극반의 수업을 들으며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20살 때 배우의 꿈을 가지고 무작정 도쿄로 상경해 연기를 배웠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시그널 영화판에도 출연하는 등 우리나라에도 얼굴이 알려지고 2019년부터
시즌부터는 상도 많이 받는 등 잘 나가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이기도 했었는데요. 2017년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인 링사이드 스토리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는데 그녀는 비중이 낮은 역할로 출연했다 보니 초대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는 못 받았지만 개막식을 어떻게든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개막 전날에 비행기를 예약해 홀몸으로 부산으로 왔고 옷도 화장품도 챙기지 않고 왔지만 영화제의 분위기를 느낀 순간 나도 레드카펫을 걷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기에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차림새여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처의 백화점에서 옷과 구두를 산 후 직원에게 사용한 화장품은 전부 살 테니 레드카펫을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화장을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다는데요. 그렇게 완성한 모습이 이 사진이었고 호텔로 돌아와 자필 명함을 50장 정도 쓰고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다듬은 후에 국제영화제 현장으로 혼자 갔다고 합니다. 링사이드 스토리의 감독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민폐인 것 같아 연락을 하지 않고 영화제 스태프에게 링사이드 스토리의 팜플렛에 나온 본인 얼굴을 보여주며 이 영화에 나오는 일본인 배우입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안에 들어가서 레드카펫을 걷고 싶어요 라고 전했다는데요. 그러자 스태프는 시간이 부족해 링사이드 스토리의 레드카펫 시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며 영화의 대표로 걸어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영화에 너무 조금밖에 나오지 않은 내가 영화의 대표로 레드카펫을 걷는다면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 걷고 싶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데요. 그렇게 기분이 처져 있는데 한 스태프가 와서는 당신은 일부러 일본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걷고 싶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 걷고 싶어요 라고 하니 스태프는 한국의 정지영 영화 감독에게 데려다 주었고 그렇게 정지영 감독과 함께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본의 TV 프로그램에 나와 해당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도와준 정지영 감독님과 영화제 스태프 여러분께 지금도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의부증 극복한 남편입니다. 2021년 루리앱에 올라온 글인데요. 친구 중에 연애 3, 4년 정도 하다가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사귈 때부터 여자가 친구한테 집착하는 경향이 컸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친구는 회사 다니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였는데 의부증이 심했다는데요. 결국 친구는 에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와이프한테 10분마다 어디 있는지 말하고 누구 만나는지 말하고 그렇게 해도 안 믿어주니 합의하에 위치 추적도 가능하게 만들고 전화를 계속 10분에서 20분마다 하고 전화 못하는 상황이면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고 휴일마다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을 때 간단한 거 사러 슈퍼 가는데도 꼭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까 와이프가 먼저 지지쳤다고 하는데요. 친구에게 그걸 어떻게 버텼냐고 물어보니 진짜 사랑하는데 뭔들 못 버티겠냐는 이야기를 하였고 와이프도 의부증이 치료되어 밥 먹거나 할 때 그냥 어디야 정도 물어보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진정한 사랑의 힘이라면 현실적인 얀델의 해피엔딩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만 있는 건 아닌데요. 다음은 혼자서 자동차 흠집 복원한 사람입니다. 올해 2월 자동차 갤러리에는 내 차가 망가져가는 과정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빨간색 차에 누군가가 흠집을 내고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문질러서 혼자서 복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했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갈아냈다고 합니다. 갈아낼수록 오히려 점점 범위는 넓어져 갔고 도색은 만신창이가 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욱더 넓은 범위를 갈아내게 되었고 아예 도색이 벗겨지는 곳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 위에 다시 덧칠을 하고 다시 갈아내는 식의 작업을 반복했는데 점점 더 차는 살려줘를 외쳤고 이렇게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제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서 노답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공업사는 자기 차 아니니까 대충 할까봐 직접 도색을 하기로 했고 혼자서 열심히 빨간색으로 해당 부위에 칠을 했는데 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갈아내고 2차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번엔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다 마르고 보니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페인트들이 굳어 있었고 이 모습을 또 볼 수 없었던 글쓴이는 사포로 다시 갈아냈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니 색 차이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붓펜 6만원어치를 또 주문했다며 지금까지 쓴 돈만 4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198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호르텐스 극구 흡충이라는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다는데요. 그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던 우리나라 의사들은 당황하였고 서울의대의 최종일 교수와 김재입 연구원은 스스로 연구 대상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에서 호르텐스 극구 흡충 유충 34마리를 꺼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구하여 몇 마리를 먹어야 병증이 나타나는지 알아냈고 이후로도 최종일 교수는 신종 디스토마나 말라리아 재유행을 최초로 발견하는 등 기생충학계에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실행력이 있어야 결국 인류도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